옥동자에 담긴 사연. 재상 이모는 젊었을 때 가슴에 포부를 품고 있었으며 닭싸움 투개와 말을 잘 타는 승마로 이름이 높을 만큼 재주가 많았습니다. 그 이생이 급제하기 전의 일입니다. 하루는 그가 동쪽 교회로 나갔는데 어떤 종이 화려한 안장이 놓인 말 한 마리를 끌고 와 긴 제방에서 걸음걸이를 연습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생이 그 말을 살펴보니 보기 드문 준마로 여겨졌습니다. 매우 잘 달리게 생겼구나. 이생은 직접 그 말을 타고 싶어 종에게 가서 그 뜻을 밝혔습니다. 종은 개의 허락하며 말고삐를 내주었습니다. 이생이 안장 위로 올라가서 양 무릎으로 툭 치자 말은 기다렸다는 듯이 휙 달렸습니다. 이생은 몸을 낮춘 채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확인하려 했고 말은 바람처럼 달리면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오랫동안 달리지 못한 근력을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달린 말은 어느 산 계곡 안에 있는 초막에 이르러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장정 수십 명이 있었는데 난데없이 말을 타고 나타난 이생을 보더니 저희끼리 웅성거렸습니다. 잠시 후 한 장정이 앞으로 나서서 말에서 내린 이생에게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침 저희가 모실 분을 찾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희는 굶주림을 벗어나고자 최근에 농림당이 됐지만 재물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슬기가 없고 생각이 짧아 재물을 만들어낼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지혜로워 보이는 공께서 오셨으니 꾀를 내어 저희 소원에 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당한 제안에 이생은 고개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시와 글만 하는 한난 유생일 뿐이라오. 이생이 거부했으나 장정이 재차 같은 말을 늘어놓으며 하소연했습니다. 공은 범상치 않은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머리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당신들 일에 대해 아는 바 없으므로 지금 하는 말은 연목구어에 가깝소.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이니 당치 않은 일을 무리하게 재촉하지 말라는 비유였습니다. 이렇듯 이생이 한사코 거절했지만 장정들은 일제히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은연중 강요했습니다. 어쩌면 순순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이생은 간을 보듯 물었습니다. 뭔가 알아본 것은 있소? 그 말에 장정이 재빨리 답했습니다. 거부, 홍동지 집안에 재화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걸 무사히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생은 어쩔 수 없이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이행하게. 이생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자 농림당 무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더니 절묘하다며 좋아했습니다. 이튿날 여럿이 홍동지 집 주변을 자세히 살핀 후 근처 무녀 및 판수를 찾아가 얼마간 돈을 주며 부탁했습니다. 우리 말을 들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채를 내놓을 테니 가벼이 듣지 말고 행해주게. 그러면서 만약 홍동지 집에 병개가 생겨 그들이 와서 길흉을 물으면 모일은 지독한 흉일이니까 집안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피해야 생명을 구하리라라는 점괘를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집안에 개변이 생겨도 발설하지 말라라는 말도 덧붙이라고 했습니다. 복채를 탐낸 무녀와 판수는 모두 알았다고 대답했고 일당은 며칠 후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일당은 숲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한밤중에 기와 조각과 돌을 그 집에 던졌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하자 홍씨 집에서는 불길하게 생각하여 무녀를 불러 길흉을 물었습니다. 무녀는 농림당 일당과 합의한 내용을 마치 신이 내린 듯이 말했습니다. 성주신이 단단히 헌하셨도다. 모일은 흉일이니 반드시 한 사람 남김없이 집에서 벗어나야 하고 설령 궤변이 있어도 일절 말하지 않아야 목숨을 구하리라.
홍 시집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번엔 판수를 찾아가서 점쳤으나 똑같은 점괘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하여 긴장한 홍씨 가족은 모일의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일당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집의 재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당은 무녀와 판수를 찾아가 전보다 많은 복채를 내놓았습니다. 수고했네. 자네가 약속을 지킨 대가일세. 무녀와 판수는 어디서 나온 돈인지도 모르고 기분 좋아했지만 이로써 자신들도 모르게 도적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농림당 일당은 신속하게 계곡 초막으로 돌아가 재물을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이생에게는 한 사람 목재 2배를 주었습니다. 이에 이생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재물을 탐내어 이런 계책을 세웠겠는가? 그래도 일당이 뭐라도 하나 취하라고 권하자 이생은 포화를 둘러봤습니다. 그럼 저것 하나만 내가 가지겠네. 이생이 옥으로 만든 동자상을 가리키며 말하자 장정이 수놓아진 비단에 들어있는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짐작건대 옥과 같은 소중한 아들을 상징하는 조각상이었는데 이생은 어쩐지 마음이 끌려 그것만 가졌습니다. 무리는 흩어졌고 이생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생은 준말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는 모든 일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생은 그뒤 과거에 합격하여 여러 표서를 거쳐 평안도 관찰사를 제수받았습니다. 이때 감사는 홍동지의 젊은 아들을 찾아 불러서 비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감사는 감령 창고에서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일체 비장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보관하거라.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자 홍 비장이 창고에 남은 곡식 및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감사가 답했습니다. 모두 자네 집으로 옮겨두게. 홍 비장이 집에 가져다 놓은 후 분부받은 대로 처리했다고 아뢰자 감사가 말했습니다. 자네 노모로 하여금 한번 오셔서 나를 좀 뵙게 해주겠는가? 이윽고 노모가 내실에 와서 인사드리니 감사가 옥동자를 꺼내 보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부인께서는 이 물건을 알아보시겠소? 노부인은 옥동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찌하여 우시오? 감사의 질문에 노부인이 겨우 울음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 양반이 역관으로 연경에 가서 얻은 물건입니다. 소인의 외아들과 닮았기에 귀히 보관하던 중 모년모일 집안에 변괴가 생겨 재화를 모두 잃어버렸을 때 함께 없어졌습니다. 대감께서는 어떻게 이 물건을 얻으셨는지요? 이에 감사가 한동안 침묵하더니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게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으나 이 인형이 부인 집 물건임을 아는 까닭에 돌려주는 것이라오. 또 내가 평안도 감영창고에서 쓰고 남은 물건을 이미 부인 아들에게 주었으니 예전에 잃어버렸던 재화와 거의 맞먹을 것이요. 노부인은 한사코 재물을 사양했지만 공방 끝에 결국 감사 뜻에 따랐고 그 재화로 다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